열이 나는데 집에 타이레놀도 있고 브루펜도 있어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일까요? 고민하셨죠?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해열제 종류와 복용법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알아보죠. 약국에서 판매하는 해열제는 회사가 다양해서 많아 보이지만 딱 3가지 종류입니다. 집에 있는 해열제 성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세타미노펜, 그리고 덱시부프로펜과 이부프로펜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부프로펜 중에 부작용이 적은 S이부프로펜만 모아놓은 게 덱시부프로펜입니다. 학술적으로 이성질체라고 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용법을 살펴보죠. 아세타미노펜의 경우는 식사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계열은 위장장애 때문에 가급적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해열제 먹고 토하는 아이들 종종 있잖아요. 이부프로펜 계열이 위 점막을 약화시켜서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성인은 하루 5회까지 가능하고요. 소아는 하루 4회까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열나면서 자고 있는데 해열제 먹이는 시간이 되었어요. 깨워서 먹일까요? 그냥 재울까요? 그냥 재우는 게 좋습니다. 잠을 푹 자고 있다는 것은 그 열을 견디고 있는 거고 해열제를 먹는 것보다 푹 자는 게 오히려 해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약 먹고 토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 즉시 토했다면 정용량의 80%, 30분 이내에 토했다면 정용량의 2분의 1, 30분 이후에 토했다면 그냥 안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김약사. 웰투비 잘김약사. 자, 이제는 선택을 한번 해보죠. 이 내용은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른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먼저 효과는 어떤 약이 있을까요? 효과는 아세타미노펜, 그 다음에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순으로 좋습니다. 덱시부프로펜과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발음이 안 되네요. 해열작용 이외에 소염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열만 난다면 아세타미노펜, 목이 붓고 아프면서 열나면 덱시부나 이부프로펜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열을 빨리 떨어뜨리고 싶은 분들은 이부프로펜이 좋겠죠.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어린이 발열이 있을 때 이부프로펜 계열이 아세타미노펜 계열보다 효과적이었다는 메타 분석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작용은 어느 약이 셀까요? 대부분 약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도 셉니다. 왜일까요? 대체로 약은 부작용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작용을 이용해서 효과를 본다. 다시 말해서 효과를 뒤집으면 부작용인 거죠. 그러므로 부작용도 일반적으로 아세타미노펜,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순으로 세집니다. 혹시 부작용을 걱정해하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어느 해열제가 좋겠어요? 당연히 조심해서 드셔야겠지만 그나마 아세타미노펜이겠죠. 해열제 구조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빨간색 육각형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벤젠고리라고 합니다. 제 뇌피셜인데요. 벤젠고리를 가지는 성분들은 대부분 몸에서 발한, 이화, 흥분 등의 작용을 해요. 발한작용이 있는 맨솔, 캡사이신 성분, 흥분작용이 있는 도파민, 에피네프린 성분도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죠. 맨솔은 박하 성분이죠. 시원하게 땀내는 약입니다. 해열제보다 훨씬 약합니다. 반면 캡사이신 성분은 매운 고추의 성분입니다. 해열제와 비슷한 강도로 땀이 납니다. 결국 해열제는 매운 고추처럼 땀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이용한다면 땀나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겠죠. 땀나게 하는 작용 또는 부작용 셋 다 비슷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세타미노펜,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순으로 세집니다. 비유하자면 라면 몇 개에 따라 진라면, 신라면, 불닭볶음면 요 정도 차이랄까요? 응용을 해볼게요. 계절에 따라서 해열제를 달리 먹을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에는 기왕에 땀이 많이 나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세타미노펜이 좀 더 유리하고요. 겨울에는 그렇죠. 이부프로펜이 좀 더 유리하겠죠.
목욕탕 사우나실 앞에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사우나 이용 금지. 이런 문구가 써져 있죠. 땀을 너무 많이 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어느 해열제가 그나마 안전할지 답이 나오겠죠. 참고로 임신 말기에 이부프로펜 계열은 금기입니다. 태아의 심장에 있는 동맥관 조기 폐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신장이 미성숙해서 약합니다. 해열제로 너무 많이 땀을 내면 소변이 덜 나오면서 신장이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부프로펜 계열은 신장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을 저해해서 소변을 더 안 나오게 합니다. 특히 요로감염 전력이 있는 어린이들은 소변 배출량이 적으면서 요로계의 감염이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부프로펜 계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아세탈미노펜이 더 안전해 보여도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간독성입니다. 아세타미노펜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은 기왕이면 덱시부프로펜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있으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추가로 교차 복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 열날 때 빨리 열을 떨어뜨리고 싶은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의사 지시가 없는 한 교차 추가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 연구팀이 2000여 명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해열 효과가 처음엔 0.29도 정도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루를 기준으로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먹여야 한다면 다른 계열로 1회 추가 복용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상으로 해열제 종류와 복용법 그리고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열제를 드실 때 또는 먹일 때 잠깐 멈추고 지금 땀을 내면 몸이 좋아질까? 라고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열이 우리 몸을 좋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고요. 해열제를 오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면 세상 모든 질병을 고쳐 보이겠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다.